네, 오늘의 팁. 이 IoT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가전제품 몇 개 연결하는 이 정도 의미로 뭔가 좀 축소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IoT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성일용 부사장 그리고 이순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IoT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정리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고 네. 이제 그 센서 안에는 사람과 사물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어떤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분석해서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IoT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화는 뭡니까? IoT 제4차 산업에서의 디지털화라는 거는 개인, 그다음에 도시, 국가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는 겁니다. 컨트리 디지타이제이션,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가 전반의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화한다라는 얘기인데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스마트 시티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예.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발한 겁니다. 교통이라든지 안전, 환경 관련된 문제를 그 IT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제일 큰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점점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예. 안전을 제공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를 모으는 사물 인터넷 기술하고요.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 이 두 가지가 아마 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MWC가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아닙니까? 예. 그곳이 이제 보통 그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곳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요? 예.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스마트 가로등은 일단 가로등에 있는 등 자체가 LED 등입니다. 조명에 따라서 얼마나 더 밝게 켜지냐, 조금 켜지냐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사람이 많으면 네. 좀 밝기를 좀 더 세게 하고 사람이 좀 적으면 좀 밝기를 좀 낮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전체 에너지를 약 30% 정도 절약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이 그 교통 혼잡의 문제가 굉장히 도시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파킹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에 다 센서를 붙여놓고 앱을 이용해서 어디가 지금 빈 주차 공간인지를 알면 그곳에 가서 딱 파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스페인만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항구 도시 함부르크가 있고요. 네. 컨테이너들에 대한 센서를 다 붙여놓고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도 알고 있고 CCTV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교통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항구 전체에 대한 교통 및 화물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원활한 화물 및 교통 통제를 가능한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항구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뭐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도시 전체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IoT 혁신센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센터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많은 것들이 연결돼서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며 또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뭐 뭔가 중앙 통제센터 뭐 이런 것처럼 보여요. 네네. 저희가 도시 전체를 네. IoT 기술을 가지고 관리 및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미아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빨간 점들을 통해서 실제 아동이 어느 경로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경로 추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도시 각 주변에 저희가 이제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현재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각 지역에서는요, IoT 기술을 활용하여 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예. 공장에서의 통합 관제 센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을 좀 연결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위험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카메라가 원격에서 잡음으로써 어떤 공장 그 직원의 안전도 저희가 지킬 수 있고 모니터링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물을 한 병 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센서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요, 먼저 이 센서에 알람이 올라오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통합 관제센터에도 어느 지역의 센서에서 지금 누수 사건이 났는지 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나 철도 쪽에 이제 적용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LTE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우터, CCTV들이 안전을 위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각 차량 간에는 이렇게 지금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이런 키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시보드에서는 차량의 이상을 이렇게 미연에 감지를 하여서요.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IoT 기술이 저희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은 많은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다 구축이 되려면 시간도 꽤 걸릴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분야로도 확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일반인들이 그 광고를 통해서 스마트홈 서비스가 마치 IoT 기술의 전부인 양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그렇게 있는데 광고를 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홈의 목표는 뭔가 하면 디지털 과정을 활용하는 실제 집안의 환경은 어떤지 예. 그런 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게 이제 그 스마트홈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일반 제조, 물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IoT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다보스 포럼 여기서 계속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결국 관계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IoT 기술,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3D 컴퓨팅, 자율형 자동차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생활, 산업을 좀 바꿔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예. 단순 사무직, 관리직들은 직업이 좀 줄고 예.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거, 뭐 수학, 엔지니어링 관련된 잡은 또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하버드대의 경제 이론의 대가인 마이크 포터 교수가 예. 이 제조업의 어떤 발전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3단계요. 예. 1단계는 IT 기술에 의해서 생산성,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협업으로 물건을 만드는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새로운 혁명을 만들었었다라는 거거든요. 3단계가 뭐냐면 IoT라는 겁니다. 제품 안에 제품이 좀 똑똑하고 뭔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내 영역이 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TV 하나 만드는 거였다면 였다면 지금은 비즈니스의 영역이 파괴가 돼서 어허. 물건을 만든 사람도 서비스 영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사례를 보면 네. 뭔가 미국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갖긴 합니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죠. G사가 산업 인터넷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예. 전체 산업을 새로운 모델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기술의 근간에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놓고 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이 이야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은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을 서비스 프로세스로 개선하고 예. 그다음에 산업 기계, 물류, 생산 설비 네트워크화, 기계끼리의 통신 이러한 것들을 전체 다 조정해서 예. 실제 전체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로봇 기술에 좀 집중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인공지능 이외에 로봇을 근간으로 하는 로봇 신전략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형 산업혁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고요. 예. 기존의 그 제조업 기반을 IoT 기술과 접목해서 예.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단순한 그런 그 고용직의 일자리 대신에 네. 좀 더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오는 사회 어떤 모습입니까? 영화 터미네이터 혹시 보셨습니까? 예. 터미네이터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기계, 기계가 로봇. 주인이죠. 예. 네. 근데 그런 기계가 주인이 아니라 네. 사람이 주인이어야 되는 세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관계인데요. 사물과 사물, 그다음에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 많은 관계가 뭔가 접속이 있고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보완적인 이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마지막에 이제 신뢰라는 것도 신뢰. 신뢰라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많은 디바이스와 커넥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신뢰의 수준 이것도 다 정의해 놓고 실제 프로세스도 만들고 시스템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관계, 신뢰가 중요한 그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IT와 관련된 어떤
어떤 뭐 서비스 또는 어떤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우버 같은 회사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에어비앤비는 뭐 호텔이 몇 개 있습니까? 제휴된 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제조를 하든 유통을 하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그런 플랫폼 위에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미래의 경쟁력이 좌우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미래에는 업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다 IT 회사일 거다라는 게 미래 세계입니다. 근데 결국은 IoT를 이야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IoT는 최상위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연결한다. 소위 이른바 말하는 초연결 사회.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상징적인 단어죠. IoT. 앞으로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기계 자체가 자기가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들이 접목돼서 좀 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는 거죠. IoT 관련된 이야기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